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아주 좋은 소식, 하나의 쾌거에 해당하는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코인베이스죠.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있지만 사실 바이낸스는 미국을 대표하지 못하고 좋게 말해서 미국 외를 대표합니다. 물론 규모는 더 크지만 어쨌든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곳이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가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를 만들었죠. 근데 이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 베이스와 솔라나가 서로 다른 성격의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서로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인 것처럼 이 이더리움 레이어 1에 기반해서 2층에 레이어 2에 만든 베이스 블록체인이 솔라나랑 다른 블록체인이겠죠. 하지만 이 솔라나에 있는 자산과 베이스에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왔다 갔다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의 블록체인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브릿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 베이스 쪽도 자기 기술로 못해요. 그쵸? 재밌죠? 솔라나도 자기 기술로 못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해요? 체인링크가 합니다. 체인링크가. 예. 그래서 체인링크가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와 솔라나의 브릿지, 인터링크 체인이죠.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출시됨으로써 자산 이동이 본격화됐다. 즉 솔라나의 자산도 베이스로 가고 베이스에 있는 자산도 솔라나로 가는 그런 것들이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블록체인이 있습니까? 그쵸? 레이어 1도 블록체인이 되게 많죠. 그죠? 레이어 2에도 블록체인이 되게 많아요. 하물며 레이어 0에도 블록체인이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에 관련된 블록체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연결할 줄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이 뭐다? 바로 체인링크.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 간의 링크도 제일 잘하는 게 뭐다? 체인링크예요. 앞으로 블록체인만 연결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블록체인화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있는 인트라넷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을 사용한다? 체인링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체인링크의 기술력과 체인링크의 그 시장성, 그냥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이 얼마만큼 쓰임새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쾌거다. 그래서 이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블록체인의 앞으로의 블록체인 산업의 역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이 어떻게 연결 지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래, 역사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향후 체인링크가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 블록체인일 것이냐,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체인링크도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1 자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인링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굳이 항상 이게 요즘 와서 부딪히는데 굳이 경쟁자가 있다면 XRP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블록체인과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이 시장에서 체인링크와 XRP가 앞으로 싸울 건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체인링크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체인링크 홀더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가격 좀 별로 안 좋다고 던지지 마시고요. 이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